안녕하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증시의 소식과 동향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주식 한 잔입니다. 드디어 강영현 이사님이 3%에 등판을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3회 연속 정주행했습니다. 제목이 강력하죠. 희망회로 돌려도 결국 침체는 온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지난 2022년 12월 22일 방송도 다시 들어봤는데 확실히 작년 말에 예측하신 부분은 시장에서 빗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는 부분들 중 가장 클리어하게 틀리신 부분은 예상하신 것은 이제 연말 연초에 작은 폭락이 먼저 올 거라고 하셨는데 안 왔고요. 산타랠리가 1월과 2월까지 연이어 오르는 흐름이었죠. 사실 진짜 예언은 나스닥 7천 폭락인데 연초부터 틀렸다 보니까 강영현 이사님의 그 힘빨이 좀 떨어진 부분이 현재 강영현님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댓글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은 댓글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안 좋은 댓글들도 되게 많아졌는데 댓글을 보면은 좀 여론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 이제 말을 바꾼 거에 대해서 댓글들이 많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말 바뀌는 거 개싫음. 작년 말에 더 큰 하방이 있다고 자기는 고객들을 돌려보냈다면서. 강 이사님은 미꾸라지 같아요. 말이 자꾸 바뀌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나오면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장이 좋을 때 나오면 내가 언제 팔라고 했냐고 하고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맨 오른쪽 위에 어쩐지 안 나온다 했는데 오르는 장에 조정 거치는 걸 맨날 나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니 오래 보유하고 싶은 사람도 팔게 되고 강 7천 가기 전 코스피 2700포인트 먼저 가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 욕 덜 먹을 듯. 가장 이제 뼈 때리는 댓글은 이거네요. 맨 우측 하단에 아니 자기 말대로면 나스닥 7천선 갈 건데 지금 11,000에서 인버스 안 박으면 언제 박으라고 크크크크. 뭔 소리 하는 거야? 바닥에서 인버스 박지 말라는데 7천 갈 건데 지금이 바닥임? 크크크. 예. 이 댓글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뭐 저는 강 이사님이 뭐 맞건 틀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과거 영상 다 돌려보면서 말이 틀려진 부분들을 찌푸려고 하다가 또 강의사님의 팬분들의 원성으로 댓글창에 도배가 될까봐 그냥 안 했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고 이전 방송에 비해 새로워진 소식은 바로 강의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방송의 시작과 끝에서 새로 쓰신 책을 홍보를 해주셨는데 강 7천이라는 타이틀대로 나스닥 7천이 만약에 온다면 이 책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베스트셀러 칸에 머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스닥 7천은커녕 대폭락이 끝끝내 오지 않는다면 이 책을 팔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까지 강 이사님을 지지하는 찐 팬들에게만 책을 팔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출판 타이밍이 작년 3, 4분기쯤에 나왔더라면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을 텐데 지금은 살짝 늦은 감이 있죠. 그러나 대폭락이 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베스트셀러 갑니다. 근데 제 경험상 시장이 전문가들을 롱런 하도록 살려두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어서 끌어내리더라고요. 뭐 염승환님도 전성기가 길지 않았죠. 그리고 유동원님도 길지 않았고 슈퍼K 김정환님도 그 외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팬덤을 폭발적으로 구축한 전문가들은 제 기억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박살이 나더라고요. 이번 강영현 이사님의 팬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요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 7천은 유효하다고 못 박으십니다. 멀티플 15%, EPS 12% 아주 노멀하게 조정받아서 나스닥 12,000 기준, 나스닥 선물 12,500 기준에서 7,000선까지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강 이사님의 시향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물려 있거나 포모에 이끌려서 지금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회는 충분히 오니까 지금 못 들어갔다고 너무 조마식을 내지 말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나스닥 7천의 타이밍이 금리 인상이 한창인 지금이 아니고 금리 인상 끝나고,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다 끝나고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연말이면 연말 다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할 즈음에 경기가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황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리세션은 99%올 것이고 혹은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게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충격파에 의한 리세션과 연준이 의도적으로 만든 리세션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강 이사님이 말하는 리세션은 당연히 연준이 의도적으로 만든 리세션에 대한 분석인 거죠. 금리를 끌어올려서 긴축으로 인한 수축 국면인 거라고 합니다. 그 로직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연준의 공식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변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박스권에 갇혀 있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못 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올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 중에서 쇼는 많은 애들 뽑아서 쇼커버를 잡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올라가면서 상승작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것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우상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헷갈리고 있다. 이 표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한참 뒤에 리세션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세로선이 리세션, 빨강 동그라미가 금리 인하로 피봇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가 있은 뒤에 한참 뒤에 리세션이 왔습니다. 아직은 금리 인하가 되는 피봇도 안 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무너질 일은 없겠죠. 강 이사님 논리대로라면. 이거는 일드 커브 인버전 표인데 다른 말로 장단기 금리 차죠. 현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영어로 일드 커브 인버전.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단기 국채가 바로 반응해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장기 국채가 못 쫓아가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인데 결국 장기 국채가 올라가거나 단기 국채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되는데 표에서 보면은 중요한 건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골마서 터지는 부분인 거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죠. 아직 정상화가 오지 않았고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하락장, 즉 나스닥 7천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럴 기미도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기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의도해서 발생시킨 리세션, 즉 연준발 리세션은 증세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드 커브 인버전이 해소가 되면서 리세션 시점이 다가왔다. 지금 현재를 보면 여기 그래프의 맨 끝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도가 계속 치솟고 있죠. 아직 나스닥 폭락의 시점이 안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의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피크를 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폭락이 온 것을 미루어서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S&P의 밸류에이션이죠. 지금이 1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5년 평균치에 딱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반영을 했을 때 지금의 멀티플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지금 18배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고 멀티플이 높아진 데는 작년 10월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파이낸셜 컨디션, 즉 투자 환경이 대단히 좋아져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덕분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뭐 노랜딩이나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한국 둘 다 박스권을 빠져나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돌려지는 시장은 아직 멀었으니까 리세션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강 이사님이 지금은 들어가지 마라 라고 추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이 왔을 때의 평균 PER은 1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잡아도 PER이 14배일 때는 들어가지 말자. 14배 언더로 갔을 때 그때 저점 매수해서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자. 지금은 PER 18배입니다. 이 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바로 어닝이죠. 실적의 다른 말인 이익 추정치를 보여주는 표인데 저 빨간 선이 08년도에
리센션 때 이익 추정의 흐름인데 그 아래 하얀색 옆에 보이죠? 2023이라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2008년보다 더 안 좋게 이익 추정치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CEO들이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계속 추정치를 낮추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 추정치가 극악인데 실제로 이익이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반전이 되겠죠. 오히려 상승장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입니다. 순이익이죠. 순이익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건데 차트의 그래프의 선이 둘 다 흰색이라서 헷갈립니다. 성장률이 중간에 기준선 밑으로 갈 때마다 동그라미 점선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동그라미 점선. 그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곳이 지수는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림이죠. 왜냐면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부분이 그 EPS가 이제 성장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때는 지수는 떨어진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언론들에서 소프트 랜딩을 펌프질할 때 그 트래픽을 보여주는 그래픽인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트래픽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07년도 보시면은 08년도에 침체를 앞두고 소프트 랜딩 한다고 엄청나게 트래픽을 뿌려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소프트 랜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트래픽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믿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 차트는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소프트 랜딩, 노 랜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표를 보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로 가고 있고 그 다음 표 저축률도 바닥을 기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통장에 잔고가 비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저축도 다 써가고 있고 한 분기 이후면은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빚을 내는 상황도 가파르게 나빠지고 있고 신용카드로 리볼빙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축은 말라버리고 대출은 쪼여드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 지표도 깨질 일만 남았다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금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반박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세션 초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지금 바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상황이 이 네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세션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이끄는 대로 정확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수선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인데 헷갈리지 말고 안전판이 깔리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자 까지가 강 이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3월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 이사님은 결국 미국의 지표만 가져오신 건데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 전쟁 종전 같은 호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유럽 경제의 선방도 있기 때문에 잘 버티면서 횡보하다가 상승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건 바로 저의 희망 회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강 이사님의 강의를 요약하는 주식한잔 방송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